안녕하세요. 7월 2일 맞아서 영상 송출해드리는 K바이오솔루션의 강경윤입니다. 내일은 7월 3일이고요. 내일 삼성역의 강남 파르나스 호텔에서 K바이오솔루션에서 의료기기 메디컬 디바이스 기업들이 유럽연합의 MDR-CE 인증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K바이오솔루션에서는 특별히 국내 최초로 메디아나 상장사의 MDR 3등급을 승인을 시켰고요. 또한 인바디 상장사의 체성분 분석기도 MDR 승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일 강남 파르나스 호텔에서 MDR-C 인증을 위한 심사 제출 파일들을 특별히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리포트, 임상 보고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파르나스 호텔에서 강연을 진행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는 3월 초에 이제 알바이오 기업에서 재신청이 심사가 접수가 되었다고 밝힌 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HLB 리보세라니까 캄렘리 주맙의 병용요법에 대한 이제 FDA로부터 CRL 레터를 받았습니다. FDA 미팅이 HLB 회사에서 밝힌 항서제약에 이제 발부되었던 CRL에 대한 FDA와의 미팅을 7월 2일 날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국 시간 밤 10시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서부 시간은 이제 아침 6시이고요. 그리고 이제 FDA는 메릴랜드 주의 실버 스프링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FDA가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지 않고요. 미국 동부의 메릴랜드 주의 실버 스프링이라는 도시에 FDA가 위치해 있는데 그 FDA 동부 시간은 지금 현재 미국 7월 2일 아침 9시 10분입니다. 그래서 HLB 제약회사에서 밝혔던 캄렘리 주맙과 리보세라닙의 이제 HLB의 리보세라닙 그리고 항서제약의 캄렘리 주맙이죠.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 FDA로부터 CRL이 발부가 되었고 특별히 그 CRL에서는 이제 캄렘리 주맙 항서제약의 CMC에 대한 제조 공정, 이 제조 패실리티에 대한 그 인스펙션에 대한 팔로우업으로 이 CRL이 발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CMC 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의 약자인데요. 이 제조 공정 GMP 이 컨트롤에 대한 이 퀄리티 컨트롤에 대해서 이 제조 공정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의약품이 임상시험, 3상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서 안전성과 효능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의약품을 생산하는 이 공장, 제조소의 의약품 생산 공정, 프로덕션, 매뉴팩처링 라인이 실제로 퀄리티가 컨트롤이 되는 일관성 있는 균일된 품질의 규격의 이 캄렘리 주맙을 생산할 수 있는 항서제약의 CMC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그 FDA에서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CRL이 발부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 CMC에 대한 밸리데이션 리포트를 제출을 원하는 것인지 FDA에서 캄렘리 주맙의 CMC에 대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보완을 요구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 이후에 재신청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재신청을 들어갈 때 클래스 1으로 재신청이 준비가 되어야 될지 클래스 1이면 보통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는 클래스 2, 6개월에서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진행이 되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CRL은 이제 FDA로부터 보완 요청이 온 것이지 반려 거절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FDA 레귤레이션에 이제 보게 되면은 CRL은 실제로 FDA가 이제 컴플릿 리스폰스 레터로서 이 지금 NDA 신약 심사 승인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제 이유들을 이제 밝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 HLB에서 7월 2일 날 항서제약의
이 CMC에 대한 CRL과 관련된 FDA 미팅을 하겠다라고 언론에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동부 시간으로 7월 2일 아침 9시 14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미팅 진행된 것에 대한 결과가 이제 또 그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식약처에서 진행되는 이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보통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나서 회의록이 한 달 후에 공개가 되고요. 지금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이 식약처에 재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식약처가 반려 처리하게 되는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조인트 스템의 재신청이 3월 초에 되었기 때문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중앙약심의회의가 진행이 되면 한 달 이후에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FDA와 이러한 CRL에 관련된 미팅을 하게 되면은 이 회의록을 영어로는 미팅 미니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팅 미니츠라고 하는 이 항서제약에서 그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회의록을 작성을 한 다음에 FDA에 보내게 되면 FDA에서 이 회의 내용을 담은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FDA가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내용을 또 공개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HLB 경우에는 이 항서제약의 캄렘니주맙의 CMC에 관련된 FDA 미팅을 7월 2일이라고 이제 언론에 공개했기 때문에 7월 2일에 FDA에서 CRL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그 FDA가 지적한 CMC에 대한 항서제약의 캄렘니주맙 제작 CMC에 대한 요구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그렇다면 그것을 얼마나 빨리 항서제약에서 밸리데이션 리포트를 CMC에 관한 리포트를 제공을 할 수 있느냐가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한 FDA에서 이제 비모 프로그램, 바이오 이제 리서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완결이 될 수 없었다라고 이제 했던 CRL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 CRL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마무리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7월 2일 날 FDA 텔레컨퍼런스 미팅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이제 이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는 재신청이 되었고, 그래서 이 지금 또한 이와 더불어서 미국 2B 3A 이상이 미국 임상시험 진행이 환자 모집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 환자 모집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해서 그 미국 2B 3A 이상의 임상시험 변경의 일환으로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제출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보통 식약처는 이제 FDA가 임상시험 계획 승인 IND 승인 기간이 30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도 기본적으로 30일의 기한을 가지고 있고, 지금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지금 조인트 스템의 미국 2B 3A 이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한국에서 임상시험 환자를 모집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보안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안을 내렸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개발사 알바이오에서는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식약처와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다른 별건 등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이런 보안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식약처에는 일반적으로 그 품목허가 심사 담당자가 있고 통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은 통계가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송 식약처에 바로 가서 식약처 담당자와 이제 식약처에 가면은 그 민원 이 식약처 심사자와 품목허가 심사자나 통계 담당 심사자와 미팅을 하는 별도의 건물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미팅을 요청을 하면 민원 그 요청을 통해서 그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심사를 맡은
일반적으로 이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그 다음에 의약품 안전정보원의 심사원들과 이제 미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미팅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미팅을 반드시 진행을 해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빨리 승인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인트 시스템에 재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죠. 그래서 이미 3월 초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심사 기간이 이제 막바지 후반부에 이르면서 이제 이런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된다면 회의 중간에 올 수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철저하게 해둬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워맥과 바스가 이제 임상시험 결과로서 제출이 이제 되었는데, 작년에 조인트 시스템이 반려가 되었을 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2023년도 2월 28일에 공개되었던 회의록에 따르면 품목 허가의 타당성이라는 상정 안건에 대해서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여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임상적 유의성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이제 워맥 점수의 경우에는 이제 조인트 시스템의 경우에 6개월 포인트에서 56.67의 베이스라인에서 34.55까지 개선이 되었고, 이 34.55가 3년차 데이터에서 30.60까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6.67에서 6개월 엔드포인트까지 34.55까지 워맥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 작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 품목 허가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인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맥이 56.67에서 34.55까지 개선된 것은 임상적 유의성이 상당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른발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추석 때 제가 오사카에 있는 니시하라 클리닉에 가서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줄기세포를 이제 제 가족분들과 이렇게 또 시술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수억셀을 또 올해도 이제 구매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에 시술을 받고 또 그렇게 효능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위해서 이제 줄기세포 수억셀을 또 구매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작년에는 대조약과의 이제 효능 임상적 유의성에 비교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걸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워맥이 56.67에서 30.60까지 3년 차에 개선된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좋은데, 지금 이제 3년차 데이터에 대한 락이 6개월까지 유지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3년차 비교해야 될 포인트들을 이제 그 대조군이 아닌 대조약, 히알루론산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이런 임상 논문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게 결과가 승인이 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말고 모든 데이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